채널 아케치. 이번 시간에 다뤄볼 이야기는 임진왜란으로 보는 조선의 석고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영상과 묘하게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도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 첫 화면의 아케치 미츠히데 그림은 위나암림을 시작으로 수묵만화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오연 작가님이 예전에 외란을 준비하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아케치 미츠히데 그림입니다. 항상 제 글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고, 고쿠다카.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까지 소설 같은 데서 다이묘나 지역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역사 팬들 중에는 익숙한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조선은 석고로 따져서 얼마나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석고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만 말하면 석고는 그 지역의 생산물을 전부 쌀로 환산해서 1년에 얼마나 생산되나 계산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완전히 정착하게 된 것도 히데요시의 태압 금지가 기점인데, 그렇게 측정한 일본의 석고는 총 1800만 석 정도 되고 당시 인구는 1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정도인데 그럼 조선은 얼마냐? 라는 의문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궁금증이고 한편으로는 착각이 일어나기 쉬운 영역입니다. 척관법의 한 석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1800리터니까 어차피 측량이 같을 거 아니냐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일본의 1석은 조선의 4석 5두입니다. 일본은 10두가 1석인데 조선은 15두가 1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4.3배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조선은 토지를 결이라는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결은 원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 단위로 그 수확량이 얼마 정도인지는 지금에 와서 좀 불분명합니다. 세종대에 정리했을 땐 800두를 기준으로 했는데 인터넷이나 백과사전에서 도는 이야기는 300두죠. 300두면 조선속으로 20석. 수확량을 바탕으로 토지 넓이를 정한 개념인데 토지의 생산량 중심에서 면적 중심의 개념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도 사용하는 평, 일본말로 쯔보라는 단위는 원래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식량을 생산하는 정도의 땅 크기를 말하는데 부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다미 2장을 맞댄 크기 1.81m 곱하기 1.81m, 그래서 한 평은 3.3평방미터인 겁니다. 한 달 먹을 식량의 땅 크기인 30부를 1세라고 하고, 거기서 12를 곱한 1년치 생산 크기 360부를 1탄이라고 하는데, 그 1탄에서 생산되는 양이 한 석입니다. 한 사람의 1년치 식량이라는 거죠. 옛날엔 그랬다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만 태압 금지 때 360부를 300부로 바꿉니다. 일본의 경우 1탄에서 1석이 안 나오더라도 그 단위의 넓이가 고정적인데, 조선의 결은 땅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이 결부법의 기본 전제는 볕단 한 줌을 생산하는 땅 크기를 1파라고 하고, 그 10줌을 한 묶음 1속이라고 하고, 그 10묶음을 한 짐 1부라고 하고, 100부를 1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만줌이 1결입니다. 단위 이야기에서 본론으로 넘어가면 일본군이 조선에 와서 추정한 조선의 석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서가 고려국 8주의 석고 납입 기록이라는 것으로 당시 일본은 조선을 그냥 고려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걸 또 매우 어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당시 일본도 한반도에 있던 나라를 코리아라고 했을 뿐입니다. 아무튼 이 사료가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의 책에는 자주 언급되는데 대한민국의 개설서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낯설 겁니다. 일단 경상도를 히라가나로는 케쿠샤쿠도라고 표시했는데 발음이 상당히 다르게 보이죠. 이게 왜 그런지도 알아야 하는데, 일본어에서 청음이 기본이고 가키쿠게코로 되죠. 거기에 타금 가기구개고를 만들어주기 위해선 땡땡이를 붙여야 하는데 옛날이니 땡땡이, 그러니까 타금 표기를 안 했습니다. 알아서 파악해야 됩니다. 거기다 일본의 가기구개고 발음은 우리말과 달리 매우 비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응아, 응이, 응어, 응에, 응어로 들리는데, 그래서 케쿠샤쿠도가 아니라 갱우샹울도로 경상도를 표현한 거죠. 생소한 것 같아도 네이티브 스피커의 갱샹도랑 비교하면 제법 비슷하게 들리죠? 이게 당시 일본군 문서에서 조선 지명을 파악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표기는 통일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라도를 적국이라고 표현한 건 유명하죠?
어쨌든 이래서 경상도를 캥우샤우도로 섞고 288만 석, 전라도를 세라우도로 226만 석, 충청도를 추샹우도로 98만 석, 강원도를 카안도로 40만 석, 경기도를 캥구이도로 77만 석, 황해도를 하카이도로 72만 석, 함경도를 애안도로 207만 석, 평안도를 희안도로 179만 석. 물론 각 도의 수치를 보면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 조정이 파악한 조선의 결수, 즉 농지 규모는 얼마일까요? 한국사 시간에 임진왜란 전에는 얼마였는데 전란 이후에는 얼마였다 라는 게 자주 거론되기는 하죠. 그게 총 151만 결이었습니다. 유형원이 저술한 반개수록에 나오는 건데 임진왜란 이전 평시 토지대장은 왜란 이후 호주에 보존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호조설이 김사덕의 집에 있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왜란 이전과 이후의 토지 피폐 상황도 이 반개수록이 근거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이트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조선조정의 장부에 등록되어 있는 151만 결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일본이 파악한 자신의 총석고와 조선의 석고를 비교해보면 의미심장합니다. 추정치에 불과하지만 자기네 총석고 1800만 석과 인구 1200만 명을 조선의 총석고 1200만 석에다가 인구가 800만 명 정도의 것을 놓고 보면 각 석고와 인구의 비율이 2대3, 조선과 일본의 인구 석고 비율이 각각 2대3이 됩니다. 지금도 한반도 인구가 8천만 명에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 걸 보면 그것도 2대3 정도 되죠. 해당 사료 자체가 불분명한 점도 있고 어떤 조선 문서를 기초로 작성했는지도 불분명하지만 저는 이 정도가 대략 총량은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조선 속고 파악과 조선의 결수를 도별로 비교해보면 묘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모수에서 각 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경상, 강원, 경기, 황해는 서로 비슷한데 일본 측 사료에서는 전라도와 충청도를 빼다가 함경도, 평안도에 갖다 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일본군의 선봉이라 할 수 있는 카토와 코니시 담당 지역이고 그 둘이 한양에 먼저 도착했던 녀석들이라서 제 상상 속에선 묘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저 일본의 석고 파악도 도별로 세세하긴 틀리지만 큰 틀에선 맞게 돌아간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게 카토가 함경도 담당이니까 거기를 정복하면 너에게 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원래 일본의 전쟁에서 특히 히데요시 시코쿠 정벌, 큐슈 정벌, 오다와라 정벌, 오우슈 정벌 모두 담당 구역은 있지만 그때 세운 공에 따라 따로따로 포상을 하는 것이지 담당 구역을 그대로 영지로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데요시의 전쟁 직전 명령과 다르게 왜군은 점령지에서 가혹한 수탈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 땅 아닌데 뭐 뽑아먹고 치우는 거지. 이게 딱 일본 국내 전쟁에서 하던 짓의 연장이라는 거죠. 하던 짓의 연장이라는 것은 후지키 히사시 교수님의 저서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조선은 농민들을 수탈해서 창고에 쌀이 많을 거라는 리플을 다셨던 분들, 그리고 조선이 무능하니까 침략을 당해서 농민이 고생했다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 잘난 일본의 농민들은 맨날 당하고 살던 겁니다. 전국시대 일본의 기본 세율은 505민이라고 해서 50%입니다. 조용조가 따로 있고 그 밖의 여러가지 착취가 있긴 했지만 조선은 기본 세율이 낮은 국가였습니다. 당초 결부법에서 10%를 농지의 기본 세율로 놓고 시작했죠. 임진왜란 이야기에서 조선을 까기 전에 상대방인 일본을 좀 알고 말합시다. 아무튼 조선의 총석고는 정확한 건 없고 대략 1200만 석 끝! 하면 오늘 영상 끝나는 건데 어차피 추정치이긴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서 난리를 친 통사들이 나타납니다. 임진왜란 연구의 본좌이신 히타지마 만지 교수님은 KBS 역사 스페셜 등에도 자주 출연하셨는데 그분이 저서에서 고려국 8주 석고를 언급하시면서 각도의 수치는 똑같이 적으셨는데 정작 총합을 8191만 석이라고 쓰십니다. 특히 노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이란 책은 한글로도 출판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혼란이 증폭됩니다. 고려국 8주의 석고납입 기록을 인용한 다른 책들은 모두 1191만 석이라고 했는데 유독 본자께서 8191만 석이라고 하시니 곤란하죠. 이걸 가지고 조선의 쌀 생산량이 일본보다 높았다, 1191만 석은 조선에서
조선에서 징수해야 될 조세 예상의 총액이다 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제가 조선을 낮췄다고 일빠라고 물어뜯던 국뽕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선 조선가들의 총공격을 받았는데 그땐 반대로 제가 일빠라는 소리를 들었군요. 문제가 된 것은 키타지마 교수님의 책에서 고노바이노 고쿠타카와 초센 하치도가라 초슈 스베키 소제가쿠 미코미노 소스を 示した 모노데아르. 일본어 원어민에게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의 석고는 조선 팔도에서 징수해야 될 세액의 예상 총수를 나타낸 것이다 로 직역되면 분모가 따로 있고 거기에 분자인 1191만 석이 있다는 소리가 되는데, 이 사진은 제가 일본어 1급 공부할 때 정리한 노트로 일본어에는 다양한 전망과 예측 표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첫 번째, 석고라는 개념은 세금의 대상이 되는 생산량 전체, 즉 분모, 모수 전체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시대의 기초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전국시대의 기본 세율인 505민, 즉 50%라고 했을 때 세금이 1191만 석이면 조선의 전체 석고는 2382만 석이라는 소리가 되는데, 조선이 일본보다 인구가 적은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이거늘 일본보다 훨씬 많은 쌀을 생산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산업사회 이전의 시대에는 사람 손으로 일일이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보다 훨씬 많은 쌀을 항상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1인당 생산하는 농작물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구가 있어야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농산물이 많으면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조선이 그만큼 잉여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애초에 그만큼 인구가 일본보다 많았을 것이고, 에도시대 일본 인구의 폭증도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구보다 2배나 많은 석고를 생산했다? 그만큼 남는 쌀은 어디다 썼겠습니까? 전부 술로 만들었을까요? 현대인의 착각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똑같은 오류인데, 조선의 총 결수가 151만 결이니까 그건 2천만 석이라고 따지고 드는 사람입니다. 조선은 15두가 1석이니까 800두면 800두 나누기 15는 53.3석, 1결은 조선적으로 53.3석,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 총 결수가 151만 결이니까 151만 결 곱하기 53.3석은 8048.3만 석, 그걸 다시 일본 석고로 바꾸면 8048.3만 석 나누기 4.3은 1871만 석, 그건 거의 2천만 석, 뭐 이런 논리인 모양입니다. 앞서 2382만 석하고도 묘하게 겹치죠. 뭐 이런 계산을 했는지 그냥 때려서 2천만 석 했는지, 애초에 이 결수가 조선 조정이 파악한 장부상의 결수라는 점도 빼먹고 말이죠. 워낙 자료가 없다 보니 이런 이야기에서 반드시 이 두 사료가 항상 제시될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조선의 생산량을 논해서 저에게 따지고 들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논의에서 제시된 조선의 사료나 일본의 사료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일본이 파악한 조선 석고도 절대적으로 믿고 조선 결수도 1결은 800도 뭐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믿어버린 다음 너무나 고정적인 사고를 해버린 거죠. 일본보다 적은 인구로 일본과 동일 수준 이상의 쌀을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를 저는 800만 명 정도가 아니겠냐 하지만 학계에서는 1000만 명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1000만 명이라 하더라도 2천만 석을 어떻게 생산하겠습니까? 참고로 조선 인구를 조금 높여 잡으면 일본 인구도 조금 높여 잡고, 반대로 조금 낮춰 잡으면 둘 다 낮춰 잡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의 유작인 조선 침략 관계 사료 집성의 원문을 확인해보면 누구보다도 이런 자료에 통달하신 교수님이 하필 이상 모두 합해서는 1191만 6886석이라는 부분에서 는이라는 조사인 와를 8로 잘못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수님의 다른 저서에도 계속 그렇게 쓰여서 유독 본자님의 책에만 거듭 실수를 하게 되신 거죠. 지금은 조사 와를 히라가나로 쓰지만 당시에는 일부러 저렇게 카타카나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애초에 교수님의 선악인 일제시대 이케우치 히로시의 분로쿠 케이초노의 기 별편에도 똑같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건지 아시겠죠? 이렇듯 결론은 일본군이 파악한 조선의 석고는 1191만 석이라고 일컬어지고, 저도 조선과 일본의 당시 규모를 생각하면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조선에 대해 과하게 국뽕을 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조선 까를 해서도 안 됩니다. 조선이 너무 잘 살았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너무 못 살았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번 조선은 너무 가난해서 털어먹을 게 없었다의 반박 영상, 엉뚱한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초에 일본군이 와서 보니까라는 상황이 전제로 피차 임진왜란 이전의 평상시, 그러니까 반개수록에서 말하는 본국 평시를 전제로 임진왜란 초기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조선이 전란으로 피폐해진 이후의 상황을 가지고 조선을 가난했다고 공격하는 사람은 왜 그리 많은지, 그리고 피차 조선이란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농민들을 수탈했니? 그렇게 해서 창고를 채웠니? 농민들은 가난했니? 논점 일탈을 해서 비난하는 분들은 왜 그래 많은지. 일본 농민들의 상황은 앞서 언급을 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국시대의 일반적인 세율은 505민 50%입니다. 호조 가문은 406민 40%라고 애민정신 운운되는 나라입니다. 전국시대 상업의 발전, 도시의 성장, 해외 무역, 제가 맨날 책으로 논문으로 읽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임용환 선생이 말한 조선과 대단히 차이나는 전국 방방곳곳의 일본의 성은 모두의 상업도시가 되려면 그건 에도시대 이야기고, 전국시대 임진왜란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 그 정도 수준의 읍내에 우리랑 딱히 뭐가 달라서 대단하겠느냐는 뜻을 쉽게 설명한다고 인구 규모 중심으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 잘난 중세 도시의 기준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왜 조선에는 칼같이 들이대서 아니라고 하면서 왜 일본에는 무턱대고 상업도시라고 치켜 세우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어디가 더 잘 산다, 뭐 어디가 더 가난하다, 그런 얘기는 입도 뻥끗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뽕은 국뽕대로, 일뽕은 일뽕대로 별의별 이상한 얘기를 하지요. 화폐 경제 좋죠. 화폐 경제라 해놓고 일본은 에도 시대까지 그 돈이 중국 동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전부터가 자체 해결이 안 되고, 전국시대는 철포가 짱이라고 해놓고 초석은 전부 명나라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정작 명나라는 해금 정책으로 막혀있죠. 가망무역료? 그거 전국시대의 견명서는 10년에 한 번입니다. 반면 조선은 큰형님이 오지 말라고 해도 1년에 몇 번씩이나 찾아가서 중국을 뜯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상인으로서의 왜구와 약탈자로서의 왜구가 들끓었고 서양의 상인들이 들락거린 거죠. 그리고 일본의 은과 도자기가 세계 시장을 좌우하게 되는 것도 에도 시대입니다. 그 은 생산과 도자기 제작 기술 누구한테 가져갔더라? 자, 그리고 다시 화폐 경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석고제죠. 그거 쌀을 전제로 경제 생산과 세금을 이야기하는 제도입니다. 그 전에는 관고제라고 해서 돈을 전제로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시대에는 이미 쌀로 내고 있었습니다. 화폐 경제라고요? 오히려 쌀로 바뀌었는데요? 그렇듯 세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좀 더 뜯어봐야 될 이야기가 많습니다. 누구한테는 없는 말까지 보태서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쉴드 쳐주고, 누구한테는 하지도 않은 말까지 넣어서 비난을 하고, 그렇게 국뽕을 들이키든지 조선을 까든지 일단 상대국 일본은 어떤지부터 공부합시다. 그리고 키타지마 만지 교수님은 히데요시의 침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악들에게 자료를 나눠주셨고, 한국 다큐멘터리에도 적극적으로 출연해주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KBS 진주대첩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명복을 빕니다. 이번 시간엔 조선의 석고가 얼마였을까 하는 썰과 저번에 다 하지 못한 국뽕과 일뽕 까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